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천하의 시어머니 명희가 서연의 발 아래 무릎 꿇었다. 그토록 오만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과는 너무 늦었어. 대가를 치러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3편입니다. 지난 2편에서 서연의 복수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한진그룹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재민의 새 아내 수빈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재민은 서연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과연 서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복수를 완성할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지금부터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든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재민이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도와줘. 내 아들을 찾아야 해.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재민, 자기를 버린 남자.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었어요. 왜 나한테 부탁해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요. 재민이 말했어요. 경찰한테 신고했어. 근데 아직 못 찾았어. 서연아, 너한테만 할 수 있는 부탁이 있어. 수빈이가 너한테 연락할 것 같아. 서연은 놀랐어요. 수빈이가 나한테요? 왜요? 재민이 말했어요. 수빈이가 남긴 메모에 김서연한테 가겠다고 적혀 있었어. 왜 너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수빈이가 연락하면 제발 내 아들 어디 있는지 알려줘. 서연은 이상했어요. 수빈이가 왜 자기한테 연락한다는 거지? 알았어요. 연락 오면 알려줄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빈, 재민의 새 아내. 서연을 대신해서 한진그룹 며느리가 된 여자. 왜 그 여자가 자기한테 연락한다는 걸까? 이틀 후 정말로 수빈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서연 대표님이시죠? 저 최수빈이에요. 서연은 긴장했어요. 네, 저예요. 무슨 일이죠? 수빈이 말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수빈이 장소를 알려줬어요.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그곳으로 갔어요. 경계하면서요. 카페에 도착하니 수빈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아기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재민의 아들이었어요. 수빈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예쁘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나를 만나자고 했죠? 수빈이 말했어요. 서연 대표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서연은 의아했어요. 도움? 무슨 도움이요? 수빈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 한진그룹에서 나왔어요. 도망친 거예요. 재민 씨한테서 도망쳤어요. 이 아이도 데리고. 서연이 물었어요. 왜 도망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빈이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3년 전에 재민 씨를 만났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재민 씨가 자상하고 다정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서연은 들었습니다. 수빈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윤 여사. 그분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서연 대표님한테 했던 것처럼요. 아들 낳으라고 압박하고 집안일 시키고 잔소리하고.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서연은 놀랐어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빈도 같은 일을 당했다니. 수빈이 계속 말했어요. 다행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진그룹이 위기에 빠지니까 시어머니가 더 심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재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집에서 술만 마시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수빈은 팔을 보여줬어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 씨가 때렸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재민이 아내를 때리다니. 수빈이 울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도망쳤어요. 아이도 데리고.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도 없어요. 서연 대표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대표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서연은 수빈을 쳐다봤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재민과 결혼한 여자. 원래는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수빈도 피해자였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수빈이 말했어요. 숨을 곳을 찾아주세요. 재민 씨한테 안 들키는 곳으로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자리도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서연은 생각했어요. 수빈을 도와줘야 할까? 수빈은 재민의 아내야. 원수의 아내를 도와주는 게 맞아? 하지만 수빈도 피해자였어요. 한진그룹 때문에 고통받은 또 다른 여자. 서연은 결심했어요.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수빈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숨을 곳도 구해줄게요. 일자리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수빈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서연이 말했어요. 아이는 재민한테 돌려줘야 해요. 수빈은 놀랐어요. 왜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서연이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아이한테는 아빠도 필요해요. 재민이 나쁜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아이한테 아빠를 빼앗으면 안 돼요. 나는 내 딸들한테 그런 짓 안 했어요. 재민이 나쁜 놈이어도 아이들 면접 교섭은 허락했어요. 수빈은 울었어요. 근데 재민 씨가 저를 때렸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거예요. 재민한테 아이를 돌려주되 양육권은 당신이 갖는 거예요. 면접 교섭만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재민이 또 폭력을 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수빈은 생각했어요. 서연의 제안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서연은 수빈을 자기 회사 기숙사에 숨겨줬어요. 일자리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재민한테 연락했어요. 재민 씨, 수빈 씨 찾았어요. 재민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디 있어? 내 아들은? 서연이 말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서연과 재민이 만났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수빈 씨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때렸다면서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술 마시고 실수했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실수요? 아내를 때리는 게 실수예요? 당신 진짜 변했네요. 내가 알던 재민이가 아니야. 재민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수빈 씨는 이혼하고 싶대요. 양육권은 수빈 씨가 갖고 당신은 면접 교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폭력 쓰지 마세요. 또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근데 서연아, 왜 수빈이를 도와주는 거야? 수빈이는 너 대신 나랑 결혼한 여자잖아. 서연이 말했어요. 수빈 씨도 피해자예요. 한진그룹 때문에 고통받은 또 다른 여자. 나는 여자들끼리 싸우는 게 싫어요. 진짜 나쁜 건 당신네 집안이잖아요. 재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재민 씨, 나는 복수를 끝내려고 해요. 재민은 놀랐어요. 뭐라고? 서연이 말했어요. 솔직히 복수가 성공해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한진그룹을 무너뜨렸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뭘까? 내 딸들이에요.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수에 매달리면 딸들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수는 여기서 끝내려고요. 재민은 놀라면서도 안도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재민이 물었어요. 무슨 조건? 서연이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이 회장님. 감옥에서 나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나한테 그리고 세상에. 한진그룹이 저지른 비리, 직원 착취,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하세요. 재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버지한테 말할게. 서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어머니 윤 여사. 손녀들 만나게 해줄게요. 재민은 놀랐어요. 정말? 서연이 말했어요. 윤 여사가 손녀들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나빴어도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딸들이 할머니 없이 크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한 번 기회를 줄게요. 재민은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갈게요. 재민 씨, 남은 인생 잘 사세요. 수빈 씨한테도 잘해주고요. 서연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딸들을 데리고 윤 여사를 만났어요. 윤 여사는 손녀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지민아, 지수야, 지연아. 할머니야. 손녀들은 어색해했어요. 할머니를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큰딸 지은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 여사는 손녀를 안았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한테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은이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용서할게요. 윤 여사는 울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녀들도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용서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윤 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손녀들을 만났어요. 조금씩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 이 회장이 석방됐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 이 회장은 한진그룹을 경영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직원 착취, 모두 제 잘못입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보상하겠습니다. 특히 전 며느리 김서연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10년간 우리 집안이 그녀에게 저지른 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TV로 그 장면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10년간의 한이 풀렸어. 하지만 서연은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회사 에듀맘은 계속 성장했어요.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CEO 중 한 명이 됐어요. 딸들도 잘 자랐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서연을 닮아서 똑똑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사업가가 될 거야. 서연은 웃었어요. 그래,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재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재민은 한진그룹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작은 회사를 차려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빈과는 이혼했지만 아들은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민이 서연한테 연락했어요. 서연아, 잘 지내? 서연은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요. 재민이 말했어요. 나 새로운 사업 시작했어.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할 거야. 너한테 배웠어.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서연은 웃었어요. 잘하세요. 응원할게요. 재민이 말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서연은 대답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사세요. 윤 여사는 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선물도 줬습니다. 손녀들도 이제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윤 여사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녀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용서하길 잘했어. 딸들한테 할머니가 생겼잖아. 어느 날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자랑스럽다. 10년 전에 내가 재벌가에 시집 갔을 때 아버지는 걱정했어. 우리가 가난해서 무시당할까봐. 근데 너는 당당하게 살았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성공했잖아.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은 울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넌 우리 딸이야. 뭘 해도 우리는 내 편이야. 서연은 부모님을 안았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10년 전 나는 재벌가에 시집갔다.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이 외도, 그리고 이혼.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한진그룹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복수에 성공했다. 한진그룹은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복수가 끝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전했다. 그래서 깨달았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는 것을.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딸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성공한 사업이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아니,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이것으로 3부작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10년간 재벌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복수에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서연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는 상대를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해치는 거예요. 복수에 매달리면 내가 더 불행해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지긋지긋했던 과거는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눈부신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